지금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아주 흐름이 되게 좋아요. 장 마감 후에. 그렇죠. 이제 뭐 어제 미국이 뭐 GDP 마이너스 발표돼 가지고 마이너스 출발했었는데 사실 항상 장은 끝나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 증시가 어제 밤에 또 초반에 부진했습니다만은 쫙 올라가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또 시장이 좋은 것만 많이 받아들이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하루 전날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막판에 뭐 확 당겼다가 대부분이 이제 다음날 좀 밀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뭐 상승세를 이어갔다 보는데 일단 시간에 발표한 두 개의 기업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아마존과 애플인데요. 일단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가 지금 본장에서 122달러 정도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이게 제가 아까 5시 20분 정도 30분 정도에 캡처했는데 지금은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존 대표적인 게 우리가 5개 마가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아마존 여기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2센트니까 쉽게 말해서 20센트니까 적자가 난 건 맞습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게 어디에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냐면 이 그래프가 조금 있는데 요 작은 그래프에서 요 노란색이 컨센서스고요. 아니죠. 파란색이 컨센서스고 아니구나. 깜짝 헷갈린다. 노란색이 컨센서스고 파란색 막대기가 발표치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 긴 게 매출인데 쉽게 말해서 매출이 항상 빌런되면 조금 헷갈립니다. 10억이죠. 예. 100억, 1000억, 예. 1210억 달러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매출 서프라이즈에 예상치보다 10% 정도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서프라이즈에 오히려 주가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아마존이라는 기업 자체가 사실 유통기업이잖아요. 대표 유통기업이고 뭐 AWS라는 세계 최대의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유통기업이다 보니까 지난 한 일주 전에 발표됐던 월마트의 실적과는 완전 반대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쉽게 말해서 뭐 잘 팔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고 아마존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리비안 평가 손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최근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순차적인 흐름을 가다 보니까 뭐 제가 깊게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뭐 리비안 관련된 내용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존의 매출 자체가 기대치보다 10% 이상 서프라이즈 나왔다는 뭐 1,200불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이슈 자체가 순이익은 비록 잠깐 마이너스지만 근데 아마존 밑에 조그마한 막대기 있는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순이익은 이제 리비안 평가 손실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분기 연속 거의 뭐 마이너스 여기 점도 안 보입니다. 너무 쪼만해가지고 안 보이면만은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에 상당히 환호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제일 큰 거 시가총액 제일 큰 거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지금 본장에서 157달러 정도 그리고 시간에서 2.53이 아니고 제가 이건 다시 34분 캡처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달러 정도인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주당 순이익하고 매출인데 야 정말 애플은 애플이군요. 실적 예상치가 1.16달러였습니다. 1.1달러였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막대 그래프, 회색 그래프가 이제 실적인데 노란색보다 약간 꽃덩어리 위에 있죠.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애플도 그래프가 세 개 분기 연속 매출도 꺾이고 있고 수익도 꺾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스프라이즈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주당 순이익도 1.16센트 대비해서 4센트 정도가 많이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본전 수준 나왔는데 일단 이것도 세부 내용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애플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이따 본장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리겠는데 두 개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시간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이제 4%대 폭등을 했잖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 네. 그래도 좀 불안했던 마음이 왜냐면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파월의 코멘트 이후 그 해석을 다시 시장에서 재해석하면서 네. 그 다음날 다시 급락이 이어졌던 적이 하도 여러 번이라 사실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고 본장에서 나스닥이 한 1% 정도가 올랐어요. 그래서 12,10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고 후강으로 마감했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일단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가 있었죠.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정도 예상한 분위기입니다. 야,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 좀 해봐라. 약간 그런 이야기 왔다 갔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중국이 쉽게 푸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해. 뭐 이런 식의 뉘앙스겠죠. 그래서 중재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 어저께 태양광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40%가 넘는 그 컨센서스 넘기고 시간에서 9% 폭등했거든요. 어제 하나솔루션 막 이런 종목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이 하루 전날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해서 상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좀 이거 밑밥 깔았더라고요. 뭐 비가 와가지고 못 모인다 그러더니 잽싸게 모여가지고 상원을 통과시켰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아마 풍력 관련주 움직였을 건데 태양광도 CS도 마찬가지고 또 기후 변화 해박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 해박이라는 게 크게 보게 되면 뭐 BBB 법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의 어떤 태양광 관련주 썬파워라든지 썬노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뭐 19에서 한 28% 정도 올랐는데 일단은 이런 흐름 자체가 초반에 나왔던 GDP 부진을 모두 다 커버해 버렸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미국의 GDP가 네. 2분기 0.9%. 그러니까 사실 원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5월, 6월 2분기 두 달 연속 그 마이너스라고 해서 네. 경기 침체를 공식화한 어떤 시그널 아니냐.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마이너스면 못 박는 거 아니야? 네. 그랬는데 그거 조금 같이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이 저녁 9시 30분에 7월 28일 기준으로 2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0.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분기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이었으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두 개 분기 연속 여기 적어놨네요. 1.6에서 0.9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근데 밑에 잘 보니까 2분기가 세 번 발표됩니다. 1분기가. 네. 1.4, 1.5, 1.6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GDP를 이런 플로가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발표합니다. 하나의 수차례 가요. 제일 먼저 속보치 때리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건 속보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정치라는 게 들어가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일각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야, 이거 플러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일단 속보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9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재미났던 게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일정이 바로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까지 바로 스케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일단 먼저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공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냐라고 묻는다면 이게 참 미국도 웃긴 나라예요. 선언을 해야 되고 디클레어를 해줘야 돼. 누가 하냐 하면은 미국 전미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MBE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송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근데 안 하면은 안 한 거예요. 웃긴 거예요. 코에 보면 코에 붙이고 귀에 보면 귀걸이인데 어쨌든 간에 이 속보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물론 속보치하고 수정치, 확정치로 넘어갈 때 그렇게 데이터가 많이 바뀌진 않아요. 보면 마이너스 1분기도 보면 1.4에서 마이너스 1.5, 1.6이었지 이게 뭐 플러스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2분기가 전체적으로 미국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땐 기정사실인데 이제 미국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공언을 해야 경기 침체가 맞는 거지. 공헌 아직 안 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옐런 장관의 발언이 바로 있었는데 야 옐런 요즘 장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거의 뭐 소방수예요. 이렇게 딱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거 침체 아닙니까? 하니까 무슨 소리 딱 이렇게 이야기. 야 우리가 있잖아 3개월 전에만 해도 일자리가 마이너스 24만 개 감소했었어. 근데 지금 우리 일자리 110만 개야. 도대체 어떤 일자리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자리 110만 개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있잖아. 미국이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은 4년 연속 실업률 3.6%야. 우리 교육시장 경고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긴데 약간 옐런의 어깨를 어색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게 매주 목요일마다 미국이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월말에 발표된 이번 주말에 또 다음 주에 고용 발표되겠군요. 월말에 발표되는 고용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25만 6천 건 정도가 나오면서 참 갖다 붙여놓으니까 정말 잘 붙여주시네요. 4주 만에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GDP의 어떤 하락세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게 반응은 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오늘 조금 공부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 내용을 좀 야무지게 준비를 했습니다. 스스로 야무지대. 스스로 퀄리티 있다고. 자, 또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제 뭐 우리 세세한 뭐 종목과 관련된 건 또 우리 다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잘해주시니까 오늘 매크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머리 아프지 아침부터 우리가 말하는 경제 성장률 GDP는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교수 컨셉이네요. 수업하는 컨셉인데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소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먼트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민간 투자가 있고 민간 투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GDP는 CI, XG G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X-M 그러니까 수출 수지가 있고요. 마지막이 거버넌스 이제 정부 지출이 있는데 그러니까 GDP가 지금 1분기 때 마이너스 0.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 그렇게 보게 되면 프로를 이렇게 보면 이 4분기 때 6.9%는 이게 그 전기 대비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지. 미국은 보통적으로 2% 중반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잘못된 거고. 그래서 1분기 때 1.6이 나왔다가 2분기 때 마이너스 0.9니까 현재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가 맞는데 도대체 마이너스 0.9를 만든 친구들이 누구냐? 소비, 투자, 무역 수지, 정부 지출 중에서 제일 많이 민폐를 미친 게 바로 재고 투자 부분입니다. 이거 보면 고정 투자와 주거용 투자가 있는데 이게 정기 대비 보기에는 전부 다 두 자릿수죠. 고정 투자 마이너스 11%, 뭐 지적 재산물 투자는 좀 작고요. 주거용 투자가 14%.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증권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줬는데 제가 그걸 좀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면 재고 전체 마이너스 0.9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재고 투자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0.2 정도. 고정 투자도 0.7 감소했는데, 그러니까 재고 투자가 감소했단 말이 되게 우리 이제 일반 투자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 그러면 일정 부분의 창고에 재고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재고가 줄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왜 줄었을까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차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창고에다가 이제 풀리면 요거 물량 풀려고 이게 뭐 이것저것 사서 갖다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물량을 풀려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고를 쌓아놨었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고, 뭐 금리도 갑자기 폭등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물량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물량을 예비하지 않고. 이게 재고 정리를 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재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국 GDP가 감소한 이유는 여기 보면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 주거용 투자 감소폭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주택시장도 되게 위험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자체도 재고용 투자의 감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미국 경기를 바라볼 때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 민간 부분의 투자에 대한 재고 증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 수출 쪽은 플러스예요. 오히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 미국은 원자재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수출 지표 좋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순수출 같은 경우 1.4% 증가를 해서 이 재고 투자 마이너스를 다 리커버리 해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침부터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죠? 수출은 오히려 18%가 증가를 했어요. 예. 증가를 했는데 뭐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있습니다만 사실 상품 수출보다는 서비스 수출이 조금 많았고요. 대신 여기서 수출이 1.4% 증가한 데는 한 가지 숨어있는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수입이 감소를 해버렸어요. 수입의 감소폭이 마이너스 15.8. 이건 또 뭔 소리냐. 쉽게 말해서 물량 조달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렇지. 네, 물량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수출은 증가를 했고 수입은 감소를 해버리니까 무역 수지 자체는 흑자가 되면서 GDP에는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세 번째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소비 부분입니다. 근데 소비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개인 소비 자체가 여기도 보면 1% 정도 그러니까 약간 증가를 했는데 내구재 주문이 우리가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TV도 안 사고 냉장고도 안 사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차도 그냥 타는데 그래서 미국 개인 소비에서의 변화는 뭐였냐면 일단은 상품 소비 그러니까 내구재 물건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사는 것은 오히려 감소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서비스 부분에 대한 소비는 증가를 했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소비에 대한 뭘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물건 안 산 건 알겠는데 물건이 아닌 서비스적인 부분 소비, 구독 경제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경기가 좀 안 좋고 인플레가 높다 보니까 상품 소비에 대한 수요는 감소를 했고 오히려 그거를 소비의 로테이션 측면에서 서비스 부분에 대한 수요 쪽으로 조금 증가했다 반대. 그래서 뭐 아침마다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의 GDP를 보이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고 투자의 감소인데 이 재고 투자의 감소가 결정적으로 놓고 보면 뭐 기축에 대한 익스포저를 그대로 좀 대변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지표 있었는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아, 그래요? 네. 아니 저게 만약에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은 어쨌든 저런 지표들 가지고 네. 딱 표면적으로 나온 지표 가지고 또 시장이 또 하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 투심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제 미국 금리 올리니까 좋은 거는 달러가 약세로 갔습니다. 106 초반으로 내려갔잖아요. 어제 우리나라 원화 외환시장에서 종가 물론 종가 동시효과 왜곡도 있습니다만 1,300원 깨버렸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도 어제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또 1%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지수는 오르는데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한다고? 시장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고스란히 경기 침체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어제 2년분하고 10년물이 둘 다 1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딱 GDP 마이너스 나오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야 국채 금리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국채 금리 이렇게 급락하면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를 피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고 제가 화요일 날 그런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70% 정도가 그 쉽게 말해서 서프라이즈 효율이 70%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한 69% 나왔는데 아까 아마존하고 매칭고 나오면서 어제 기준으로 다시 71%로 올라버렸어요. 아까 애플에도 보셨잖아요. 네. 일단 미국의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을 자꾸 보려는 약간 확실히 6월과는 다른 분위기로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국내 시장으로 넘어올까요? 네. 일단 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결국 공매도 네. 문제 이슈인 것 같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공매도와의 전쟁,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 전쟁을 하면 금지를 해야지. 아니 불법 공매도. 근데 공매도가 아니라 불법 공매도. 불법은 그러면 또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실 저도 정권사에 있었지만 그건 실수 아니에요. 무슨 3년 동안 실수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은 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목소리가 커졌단 말이에요. 어제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개선 방안입니다. 확정 아니죠. 개선 방안인데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한시적 전면 공매도는 아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면 공매도 아닌데 우리 전 종목 아니잖아. 350개만 공매도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고 공매도 과열 방지 제도 운영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좀 공존한 것 같아. 하나는 불법 공매도 건질에 대한 부분. 그건 이제 뭐 추가적인 징계를 좀 강화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는데 글쎄요. 뭐 지금까지 제가 봐온 바에 의하면 항상 이 약간 금융권에 또 약간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좀 봐주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손방망이 처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오죽하면 좀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삼성전자 포함해서 물론 2000년대 전후 사건이지만은 그게 15억 정도의 가진금에 끝냈다는 거는 투자가 입장에서는 되게 열불나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좀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무 아침부터 열려면 안 되니까 어제 나왔던 공매도 개선 방안인데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딱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전체 여전히 공매도 거래량의 70%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개선 방안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약간 흉내는 내줬습니다. 첫 번째 가장 주목한 게 우리가 공매도도 개인들은 이것도 문제가 많아. 참. 왜 우리는 공매도 담보 비율을 유지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주식 신용 쓸 때 신용 유지 비율이 있죠. 140%. 그거 그대로 거꾸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공매 개인 투자가도 내가 주식을 공매 대차를 하고 싶어 대주라 그러는데 대주를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점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14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리고 실제적으로 기간도 좀 기한이 있는데 어쨌든 대주를 할 수 있는 요율 자체를 좀 120% 내준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14만 원 공매도 할 수 있는 거를 14만 원 아니겠구나. 예를 든 겁니다. 조금 더 120%까지 더 늘려준다니까 주수를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용 매수할 때 조금 더 살 수 있는 거, 그걸 거꾸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공매도 매도하고 싶은 물량을 조금 더 이게 상대적 비율로 계산하면 한 20% 이상 더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늘릴 수 있는 거고 밑에 전문 투자자 충족 요건 대상 상한기간 제약 없는 대차거래 활성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전문 투자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상한기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대차거래. 이게 외국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걸 묶어놨어요. 이게 참 저는 이거 하면서도 조금 갑자기 화가 나는데 제가 여기 참관해야 되나? 여기 보면 그럴싸하게 적어놨습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에서 기관들의 외국인이 90일이 전가하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라. 그럼 그동안 보고 안 하고 있었던 거고 개인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대차를 해도 오래 못 가져가요. 근데 여기에도 페널티를 걸어줬는데 전문 투자자 요건 충족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CFD 계좌를 양산했던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요 특정 계좌 10배짜리 레버리지 무차입 레버리지를 쓰는 요 계좌에 대해서는 상한기간 제약 없다. 이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와 별개예요. 예, 이건 약간 CFD 계좌에 연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건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의 담보 유지 변화를 좀 인하해 준다. 그리고 기관들이 뭐 공매도 대차 빌려 가가지고 감춰놨다가 물량 때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 노출시키기 위해서 9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거 금융당국에 보고해라. 일단은 그러면 이제 눈 가리고 아웅으로 주식 대차 빌려갔던 거를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공개가 되는 그 내용이 있고 한 가지 이제 나쁜 소리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좋은 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실제적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고 6배 이상 공매도 거래 대금 전가율이 6배 이상 전가하게 되면 공매도 과열 지정을 해가지고 다음날 공매도를 못 시켰어요. 못 하겠는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냥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고 쉽게 말해서 오늘 10만 주가 거래됐는데 3만 주가 공매도 물량이야. 그럼 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마이너스 3%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의 거래 대금 전가율이 기존의 6배가 아니라 2배 이상으로 전가해지게 되면 바로 다음날 공매도 금지. 근데 그게 또 다음날 하락한다. 그러면은 또 자동 연장.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제도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공매도 하루 거래 정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완화됐으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푹푹 빠지는 경우는 좀 눌러놨겠죠. 네. 눌러놨는데 어제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번외. 어제 포스코 케미칼 난리 났죠. 어제 폭등했죠. 급등. 그쵸. 그 공매도 애들 다 죽었어요. 이런 말하면 너무 격한 표현이구나. 제가 봤는데 그게 포스코 케미칼이 하루 전날 공매도 비중이 30%짜리가 일주일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공매도 평균 매도 가격이 11만 원대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13조짜리 책판 날려버리니까 그냥 다 쇼크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갑자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에는 조금 개인 투자 입장에서 열불도 나지만은 항상 가끔은 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가가 어떤 호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쇼크보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기업들을 보실 때 공매도 비중이 많으면은 아유 이게 기업이 좋은데 주가가 못 가는구나 그런 것도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거기에서 그 기업들의 상당히 호재와 숨은 재료가 숨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10% 오를 게 20% 오를 수 있는 그런 쇼크부의 기회도 제공된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